네, 일본에 이어 남미 에콰도르에서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환태평양 지진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속해 있는데요. 네, 50년 주기의 강진 발생 시기가 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높은 상황입니다.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처럼 에콰도르의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7.8 정도면 어느 정도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7.8이면은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지진은 중남미에서 발생했던 2009년도에 발생했던 아이티 지진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요. 네. 아이티 지진은 규모가 7.0이었는데 그 지진에 비해서 0.8 정도 더 큰 지진입니다. 이 0.8이 의미하는 바는 그 에너지 차이로 보자면 16배가 더 큰 지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IT 지진이 16개가 한꺼번에 발생한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일본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에콰도르의 피해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이 두 지진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네, 큐슈 지역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의 최대 크기는 7.3으로 평가되고 있고요. 네. 이 지진은 7.8이니까 0.5 정도 차이가 나게 되고 에너지로는 역시 6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6배 정도의 차이가 사실 굉장히 강력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요. 이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지진도 7.3으로 작지 않고 내륙에서 발생하고 깊이도 얕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크게 연결될 수 있었는데 단지 차이점이라면 인구가 그래도 좀 적은 쪽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이 에콰도르에서 발생한 지진은 해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을 수 있지만 네. 이 도심지를 타격을 함으로써 많은 인명피해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네, 앞서 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이 에콰도르와 일본이 모두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지진이 좀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 두 지진은 태평양 연안에서 발생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딱히 공통점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네. 이 태평양 연안은 전 세계 지진의 한 75% 이상이 발생하는 곳입니다. 네. 지진이 굉장히 빈발하는 이유는 판이 서로 충돌하는 충돌대가 바로 이 태평양 연안을 따라서 밀집해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충돌하는 효과가 서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큐슈 같은 곳은 필리핀판이 일본 열도와 충돌하는 곳이고 이 에콰도르는 나즈가판이 남아메리카 판과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서로 다른 판이 충돌하고 있는데 각각의 판은 충돌하면서 많은 응력을 늘 쌓아놓고 그로 인해서 큰 지진들이 항상 예상이 됐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큐슈 지진 후에 에콰도르 지진이 바로 연이어서 발생하다 보니까 네. 앞선 큐슈 지진이 뒤에 나는 에콰도르 지진을 유발한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뒤에 발생한 지진이 앞서 발생한 지진보다는 훨씬 더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앞선 지진이 뒤 지진을 유발하기로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에콰도르 지진은 그동안에 많은 힘이 쌓인 이 힘이 하필 우연의 일치로 시간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문제는 이 지진이 수그러드는 중인지 아니면 아직 재앙이 남아 있는 건지 이런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일본의 이 지진, 에콰도르의 지진, 추가 강진이라던가 여진이 남아 있을까요? 네, 에콰도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건 판의 경계부입니다. 이 나즈가판은 1년에 10cm나 되는 빠른 속도로 충돌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에콰도르 지역 충돌대 주변으로 또 다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구마모토 현 지진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여러 가지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이 구마모토 현의 지진은 큐슈 지역으로 보자면은 이 남서쪽에서 발생한 지진인데 반해서 지금 여진으로 발생하는 지진들을 보면은 큐슈 지역을 전체를 관통하는 북동 방향으로 여진들이 쭉 일렬로 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북동 방향으로 많은 힘이 추가적으로 가해졌고 그로 인해서 단층대가 굉장히 약화되면서 여진들이 발생한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여진들은 추후에 단층을 더 크게 쪼개면서 보다 더 큰 지진으로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네, 앞서 이 일본과 에콰도르 지진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래도 공통점이 이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의 고리라고도 많이 불리곤 하는데 이 불의 고리는 무엇인가요?
네, 이 태평양 연안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과 판이 충돌하는 충돌대가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지진이 발생하는 위치를 우리가 진앙이라고 하는데 그 진앙 위치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를 찍게 되면은 태평양 연안으로 굉장히 빨간색으로 이제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양이 그 서클을 이루는 어떤 환 모양을 띠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불의 고리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많은 지진들이 발생하고 특히나 2004년 12월 26일 이후에 발생하는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 이상의 지진들이 또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지진이 빈발할 뿐만 아니라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또 이 부근을 중심으로 또 연쇄 지진으로 강진이 50년 주기 되풀이 된다 뭐 이런 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50년 주기설이 무엇인지 또 이번 지진과 연관이 어떤 식으로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50년 주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말을 이제 사람들이 일컫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주기라고 따지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주기를 따지게 된 계기가 1950년대, 60년대 지진이 그러니까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다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접어들면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2004년 12월 26일부터 초대형 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연거푸 6차례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약 50년을 주기로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적은 자료를 가지고 파악한 결과이기 때문에 주기라고 파악하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이 초대형 지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50년대, 60년대 한 20여 년간 이렇게 지구적으로 전체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다가 휴지기로 들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런 초대형 지진들이 지구상에 계속 발생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8, 9년간은 또 다른 초대형 지진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속에 살아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네, 뭐 일단 지진 소식에 많은 분들이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상황인 것 같은데요. 또 이 지진도 문제지만 이 일본은 지난해 9월이었죠. 이 아소산 화산 폭발이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이 화산이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이 지진이 화산에도 영향을 줄까요? 네, 이 아소산은 본래 굉장히 잘 알려진 활화산입니다. 네. 이 아소산 하부의 마그마 방은 아주 잘 발달돼 있어서 언제든지 화산 분화를 촉발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이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이번 지진은 굉장히 강한 지진동을 만들어냈고 이 진동은 화산 하부에 있는 마그마 방에 즉각적인 압력을 주게 됩니다. 이 압력이 상승하게 되면 마그마 방 내의 압력 상승으로 인해서 기포가 생기고 이 기포는 화산 분화를 촉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과거의 많은 지진들에 의해서 화산 분화가 촉발된 사례들은 여러 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마찬가지로 이 큐슈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해서 아소산 화산이 활동을 촉발하는 그런 매개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소산 분화가 촉발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굉장히 높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뿐만이 아니라 지난 16일 그 구마모토에서 두 번째 지진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나라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도 지진을 감지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불의 고리 지진이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네, 이 불의 고리에 의해서 우리나라 영향을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규모 7.3 정도 되는 이 구마모토 현 지진에 의해서 이 남부지방에서는 굉장히 큰 지진동을 느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350여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진동이 이 한반도 남부까지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진동은 한반도 지각 변형을 일으킬 정도로 크지는 않아서 추가적인 지진을 한반도에 발생시킬 것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난카이 해구라고 하는 일본 큐슈 앞바다에 있는 지역에는요, 150년 혹은 250년 주기로 지진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지진들은 크게는 규모가 9.0에 이를 수 있을 거라고 일본 정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진이 발생하게 된다면 지리적으로 동일본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위치해 있으므로 한반도는 굉장히 큰 지각 변형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냥 이 안심하고 있는 상황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지진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사실 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습니다.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몸을 보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네. 이 지진파가 느꼈을 때 이 P파가 도달하고 나서 주로 피해를 일으키는 S파가 도달하기까지 시간차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초 후에는 S파가 도달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건물 밖으로 대피하기란 현실적으로는 무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일 먼저 도달하는 P파 동안 이 건물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면 지진으로 판단하시고 제일 먼저 출입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출입문을 조금 열어놓게 되면 강력한 진동이 발생하더라도 나중에 건물을 빠져나가고자 할 때 건물 밖으로 이 건물이 뒤틀리면서 문이 안 열리는 현상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후에 이 탁자 밑에 몸을 숨기고 머리를 보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후에 이제 S파까지 지나가고 나서 좀 안정하다 싶으면 바로 건물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만 뒤따를 수 있는 또 다른 큰 본진이라든가 여진에 의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짚어주신 여러 가지 이 지진 대처 요령들 꼭 숙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